그리고 그 진심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쓰지 않은 서류, 내가 모르는 서명, 그 모든 시작이 이 찢어진 조각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랬듯 분주했다. 정산 창구 앞에 선 선영의 손에는 진료비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65세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 사는 삶에도 이제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중이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어르신, 보험 적용이 안 되네요. 보험사 쪽에 확인이 한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선영은 눈을 깜빡였다. 보험이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계속 유지했는데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희 쪽에서는 적용 불가로만 떠요. 보험사 쪽에 무슨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건 보험사에서 확인 후 정정을 하고 저희 신청을 받아줘야 하거든요. 지금 전화해 보시고 알려주시겠어요? 영수증을 쥔 선영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보험. 남편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온 보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자신에게 그 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나이 들어 아플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단 하나의 버팀목. 아들 민호는 종종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지만 선영은 아들 앞에서 속내를 내비친 적이 거의 없었다. 살림하느라 바쁜 아이에게 또 걱정을 얹고 싶지 않은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아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보험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용 불가라니. 선영은 복도 한편으로 비켜나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병원 직원 말대로 오류가 있는 거겠지. 전화하면 다 해결될 거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괜시리 가슴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결되는 동안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보험은 지난달 해지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선영은 순간 숨이 막혔다. 해지요? 제가요? 제가 해지한 적이 없는데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담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록상 지난달 중순 고객님 방문으로 해지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영의 다리가 휘청했다. 지난달 중순. 그때 그녀는 일주일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보험사에 갈 수도 서류를 제출할 수도 없었다.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말투가 신중해졌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네요. 저희 쪽에서는 본인 확인까지 이루어진 걸로 나오니까요.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현실감이 사라진 듯 복도 바닥이 일순 흔들리는 것 같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됐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혼자 식탁에 앉았다. 보험사에서 팩스로 받은 서류에는 해지 완료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혼자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갑자기 아플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그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일찍 저물고 있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선영이 사는 집은 조용한 동네 골목 끝에 있었다. 오래된 저층 아파트로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공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았다. 가끔 이웃 정자 씨가 찾아와 도움을 주곤 했다. 정자는 선영보다 3살 많은 68세였고 같은 동네에 살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선영 씨, 요즘 어때요? 정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섰다. 선영은 웃으며 문을 열어줬다. 그냥 그렇지 뭐. 들어와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민호 42살.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는 별거 중이었고 가끔 어머니를 찾아왔다. 평소 민호는 친절했다.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 도와주곤 했다. 엄마, 요즘 괜찮아? 민호가 집에 들렀을 때 물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내가 바쁜데 자주 올 필요 없어. 민호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며 말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선영은 고마워했다. 아들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가끔 그의 말투에서 피로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최근 몇 달 사이 민호는 투자했던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잦아졌다는 말도 들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았고 선영도 깊이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선영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예전에 민호가 가져갔던 보험 서류들이었다. 그는 엄마, 이거 제가 정리해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했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일부만 돌아와 있었다. 선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닫았다. 별일 아니겠지. 아들이 필요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선영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제 보험 해직원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제가 직접 해지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답했다. 고객님, 여기 기록상으로는 방문 처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 서명도 받았다고 나와요. 선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저는 그 날짜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약간 난처해졌다. 그렇다면 혹시 대리인이 처리하신 건 아닐까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위임장. 선영은 그런 걸 쓴 기억이 없었다. 전화를 끊은 뒤 선영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장롱, 서재. 어디 보험 서류가 더 있지 않을까? 민호가 예전에 가져갔던 서류들이 혹시 어딘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침대 밑 오래된 상자까지 꺼냈다. 그러다 상자 모서리에 구겨진 채 끼어있던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는 절반만 남아있었고 위쪽에 보험 해지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아래쪽에는 누군가의 서명이 있었다. 선영은 그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다. 또렷했지만 미묘하게 비틀린 획. 선영은 자신의 평소 글씨와 비교해봤다. 분명히 달랐다.
그녀의 글씨는 더 둥글고 느렸다. 이 글씨는 빠르게 쓴 듯 날카로웠다. 선영은 종이 조각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 내 이름을 흉내낸 걸까?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그녀는 달력을 펼쳤다. 서류에 적힌 해지 날짜는 지난달 17일이었다. 선영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봤다. 17일. 병원 수술 후 회복 중이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보던 기억이 났다. 민호가 한 번 찾아와 과일을 놓고 갔던 때가 그 즈음이었던가. 어쨌든 그날 나는 보험사에 갈 수 없었다. 절대로. 며칠 뒤 민호가 다시 집에 들렀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야, 혹시 지난달에 내 보험 관련해서 뭐 처리한 거 있어? 민호는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보험이요? 아니요, 왜요? 선영은 종이 조각을 꺼내 보여줬다. 이게 뭔지 알아? 민호는 잠깐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는데요. 오래된 서류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였다. 엄마 요즘 좀 깜빡하시잖아요. 병원비 계산서도 2번이나 잃어버리셨잖아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 같았다. 뭔가 더 큰 것이 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이웃 정자를 만났다.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에 만났다. 선영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험 해지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보험을 해지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 그럴 수도 있죠. 나이 들면 그런 일 많아요. 저도 요즘 뭐 하려다가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날짜에 나는 병원에 있었어요. 해지하러 갈 수가 없었다고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혹시 민호가 대신 처리한 거 아닐까요? 아들이 어머니 일 챙겨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선영은 답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다. 민호가 자신을 위해 해지한 걸 수도. 하지만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리고 왜 서명이 이렇게 이상할까? 집에 돌아온 선영은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다. 해지 위임장, 본인 확인, 서명. 모든 게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 불편했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이틀 뒤 선영은 슈퍼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선영 씨 요즘 이상하대요. 보험 해지한 걸 본인이 기억 못한다나. 어머, 정말? 나이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혼자 사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정자 언니가 걱정한다던데. 아유, 아들이 고생 많겠어. 선영은 과자 봉지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그러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 선영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계산대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그 이웃 중 한 명과 마주쳤다. 이웃은 잠깐 선영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다. 평소 같으면 선영 씨, 장 보세요? 라며 말을 걸곤 했는데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 마주오던 이웃 한 사람이 선영을 보더니 순간 동작을 멈췄다. 바로 인사하지 않고 고개를 슬며시 돌려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피한 건지, 그냥 급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작은 파문처럼 흔들렸다. 요즘 내가 자꾸 예민해지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억을 놓치는 일이 생긴 걸까? 분명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고 믿으면서도 혹시 모르는 실수나 빈틈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웃의 행동은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신 안에서 불거지는 불확실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마치 조용히 흔들리는 물결처럼 불안이 천천히 마음 깊숙이 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잊은 걸까? 정말 내가 서명을 하고 잊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내 이름을 쓴 걸까?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겨우 잠들었다. 며칠 후 선영은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입원 기록 사본을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전후로 제가 여기 입원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15일부터 22일까지 입원하셨네요. 퇴원은 23일 오전이고요. 선영은 종이에 날짜를 적었다. 17일. 그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확실하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방문 해지로 처리됐다는 그 기록은 뭐지? 집에 돌아온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뒤졌다. 보험사에서 온 알림 문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지난달 18일 보험사로부터 온 메시지. 고객님의 보험 해지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완료까지 2, 3일 소요됩니다. 선영은 그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다. 18일. 그날도 나는 병원에 있었다. 민호가 면회 온 날이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30분쯤 앉아 있다 갔다. 그때 그는 엄마 서류 정리 좀 해둘게요. 라고 말했었다. 선영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퇴원 후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고맙다고 답했었다. 찢어진 위임장 조각을 다시 꺼내보며 선영의 속은 한 번 더 뒤집혔다. 분명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무언가 중요한 걸 처리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하던 선영은 문득 다른 생각에 꽂혔다. 해지를 누가 했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처음에는 누가 해지했는가에만 집중했지만 갑자기 그 다음 단계가 떠오른 것이다. 선영은 보험사에 문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단서를 먼저 더 찾고 싶었다. 그동안 민호가 가져갔다 돌려놓은 종이봉투, 남편과 함께 정리해둔 오래된 서류철, 그 안을 천천히 다시 뒤적였다. 그러다 선영은 작은 메모 크기의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찢긴 흔적이 있어 원래 더 컸던 문서의 조각처럼 보였다. 그 종이는 은행 거래 내역의 상단 일부였다. 날짜와 금액 중 일부만 남아 있었고 내역에는 흐릿하게 입금이라는 글자만 겨우 읽혔다. 전체 금액도 계좌번호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환급금? 아니겠지. 내 계좌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혼란이 더 깊어지던 찰나, 선영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미 해지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 확인해야 했다. 몇 차례 본인 인증 절차가 지난 뒤 상담원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지난달 중순 해지되면서 환급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된 걸로 확인됩니다. 순간 선영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지정 계좌요? 제 계좌가 아닌가요? 고객님이 해지 시 작성하신 계좌로요. 뒷자리 일부만 말씀드리면 2357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선영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그 번호는 자신의 계좌와 단 한 자리도 맞지 않았다. 혹시 아들이 알까? 선영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지금 통화 괜찮니? 잠시 뒤 지친 기색의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인데 뭐해요? 선영은 망설였다. 혹시 말이다. 내 보험 해지 내가 했어? 짧은 침묵. 그리고 곧바로 터져나오는 숨막히는 반응.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었다.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왜 자꾸 제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요. 선영은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적이 없어서 혹시나. 그러나 민호는 말을 끊었다.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 걸 왜 제가 뒤집었어요? 저 지난달에 병원비도 많이 냈잖아요. 엄마 아픈 거 챙기느라 회사도 조퇴했고요. 점점 더 몰아붙이는 목소리. 솔직히 엄마 요즘 이상해요. 자꾸 없던 일을 만들고 기억 못하는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이러면 저도 힘들다니까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날아왔다. 엄마, 우리 이번 기회에 치매 검사 한번 받으러 가요. 이렇게 계속 의심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뚝. 민호가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선영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였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아들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아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다. 민호도 정자도 병원 사람들도 모두 내가 나이 들어 헷갈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다. 자신은 헷갈리지 않았다. 기억은 분명했다. 그날 병원에 있었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한 거지? 그 질문은 점점 좁혀졌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하기로. 그녀는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해지 당일 방문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난처해했다. 그건 본인 확인 절차라 외부로 제공하기 어렵습니다만 선영은 차분히 설명했다. 제가 그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방문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직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답했다. 고객님의 위임장과 필요한 여타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하셨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 바가 있을까요? 선영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제 신분을 도용한 겁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상담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올리는 법에 대해 한참 찾아보고 공부해야 했다. 마침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사실을 적어 내려갔다. 본인은 해당 날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보험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님. 신분 도용 가능성 있음. 병원 입원 기록 사본과 본인 서명 샘플도 첨부 파일로 올렸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였다. 집 초인종이 울리자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신발만 벗고 곧장 거실로 향했다. 선영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무슨 일로 왔니? 민호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봉투를 들었다. 엄마, 지난번 통화 이후에 제가 치매 검사 예약 잡았어요. 이대로 두면 엄마도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선영의 손끝이 떨렸다. 치매 검사.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요즘 자꾸 기억을 못하시고 없던 일을 있다고 하고 이건 정말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문제예요. 엄마 지금 상태로는. 선영은 그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야. 나도 그게 걱정돼. 그래서 더 확실히 하고 싶어. 민호는 선영 씨의 겉옷을 챙기며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거부하실까 걱정했는데 잘 됐네요. 얼른 나가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었다. 찢어진 위임장 한 조각, 보험사에서 출력해준 조회 결과, 해지 접수 날짜와 시간 기록. 선영은 그것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설명할래?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감정이 닫히는 기색이 스쳤다. 이게 뭐예요? 선영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던 날 누군가 내 위임장으로 보험을 해지했어. 그리고 이건. 손가락이 종이 위를 가볍게 짚었다. 내 서명이 아니야.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게. 선영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사실만 말해줘.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빌리려고 했는데. 선영은 그의 말을 끊었다. 잠깐?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가져간 게 잠깐이야? 내 이름을 흉내내서 서명한 게 잠깐이야? 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엄마 어차피 안 쓰실 거잖아요. 병원비는 제가 다 내드렸고. 저 지금 사업 때문에 진짜 힘든 거 아세요? 그래서 일단 썼다가 나중에 다 돌려드리려고. 선영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아들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나? 40년을 키워서 이렇게 됐나? 그동안 무조건 믿어왔기에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기에 지금 이 배신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 민호는 계속 말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망하면 엄마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영의 손이 떨렸다. 참았던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일단 훔치고, 일단 속이고, 일단 내 이름을 도용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날 위해서? 그게 날 위한 거였어? 내 평생 마지막 안전망을 빼앗아가는 게.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 때문에 나 혼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 보험 없이 어떻게 하나.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밤새 잠도 못 잤어. 그런데 그게 내가 한 짓이었다니. 그녀의 눈에 마침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였다. 내가 가져간 건 돈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믿었던 40년이야. 내가 혼자 늙어가면서도 그래도 아들은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야. 그걸 다 가져갔어. 이제 선영에게 남은 건 텅 빈 노년과 깨진 믿음뿐이었다. 선영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호는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뭘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저 혼자 다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선영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래, 내가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게 내 것을 훔쳐가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선영은 계속 말했다. 넌 내가 늙어서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하지만 난 늙었어도 바보가 아니야. 민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 돌려드릴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더 이상 없어. 나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어. 조사가 시작될 거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답했다. 내가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여러 번 물어볼 때도 너는 모른 척 내 기억력만 탓했지.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선영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단단함도 느껴졌다. 이제 나는 혼자 서야 한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선영은 집에서 혼자 지냈다. 민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 기록을 확인하고 병원 영수증을 모았다.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다. 감정은 억눌렀다. 슬픔도 분노도 허탈함도 모두 깊숙이 밀어넣고 그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이웃 정자가 찾아왔다. 선영 씨,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선영은 차를 내오며 답했다. 그냥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랑 뭐 있었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정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선영의 손을 잡아주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선영은 고맙다고 답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가 시작됐고 보험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견디기로 했다. 한 달 후 보험사에서 정식 사과문이 도착했다. 선영은 봉투를 뜯으며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치자 또박또박 찍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조사 결과 해지 당시 제출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에 중대한 위조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위임장에 적힌 서명은 필적 감정 결과 선영의 필적과 명백히 달랐고 첨부된 신분증 역시 복사본이었다. 해지 접수일과 시각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다. 그 시간 선영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은 진료 기록과 병원 측 확인으로 증명되었고 지점 CCTV에 찍힌 방문자의 체형과 걸음걸이 또한 선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었구나. 내 정신이, 내 기억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 보험사는 해지를 취소하고 환급금 전액을 원상 회복하겠으며 위조 서류를 이용한 해지 시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영은 그 편지를 읽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이겼다. 정확히는 진실이 이겼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영은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 이르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녀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각,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들 민호였다. 어둠 속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현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2번, 3번. 그리고 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예요. 민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선영은 현관 쪽을 바라봤지만 발을 떼지 않았다. 민호는 한참을 기다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민호는 문 앞에서 10분쯤 더 있었다. 가끔 문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결국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선영은 창가에서 민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등이 구부정해 보였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문을 열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선영은 창문을 닫고 거실 불을 껐다.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만 들었다. 선영은 복지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노년기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강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는 게 금융 사기와 가족 간 재산 분쟁이에요. 본인 권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배우고 싶었다.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 교육이 끝난 후 선영은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매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른다. 민호와의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스스로 설 수 있다. 며칠 후 정자가 다시 찾아왔다. 선영 씨, 얼굴이 좋아 보여요. 선영은 웃으며 답했다. 그런가요? 요즘 좀 괜찮아졌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자가 물었다. 민호랑은 어떻게 됐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직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해질 무렵 선영은 혼자 마당에 나왔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달랐다. 그녀는 이제 그 차이를 알았다. 혼자여도 괜찮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밤이 오고 별이 떴다. 선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틀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뭘 할까? 복지센터에 또 가볼까? 아니면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해볼까? 선택지가 많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한 달 뒤, 봄이 무르익고 있는 어느 골목 어귀. 담벼락에는 장미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다. 선영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조용한 다짐이 가슴 안에서 울렸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선영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석양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선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건 스스로 진실을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주변이 모두 의심할 때, 그럼에도 자신을 믿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예전의 선영이라면 아들 말을 믿고 자신을 의심했을 것이다. 주변 시선에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누구의 말도 아닌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다. 민호가 언젠가 다시 문 앞에 설지, 그때 자신이 문을 열지는 아직 모른다. 어쩌면 영영 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선택 앞에서 선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든 누구든 더 이상 선영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어떤 관계를 놓을지, 그 모든 결정은 이제 선영 자신의 몫이다. 그것도 선영 자신이 결정할 일이었다. 그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조용함, 이 평온함, 이 자유, 모두 내 것이다.